여러분이 수업 개학하고 아프지 말도록 뭐지? 수정아 너희 학교는 등교할 때 다 열 체크해? 전교생? 네, 그 지나가는 길에 모니터에 다 애들 체온 떠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네. 그거 정확하지 않은데 한 명씩 딱 재야 되는데 원래. 근데 급식 먹을 때 다 제가 한 번씩 다 제가 다. 급식 먹을 땐 재? 너는? 급식 때 안 재? 오늘부터 쟀어요. 오늘부터? 야 지금 한성욕을 제일 겁나 지금. 학교 들어갈 때 열 체크 안 한대. 랜덤으로 체크한대 랜덤으로. 그리고 너희들 그 자가 진단 있잖아. 학교 가서 하잖아. 그거 대충 하지 말고 꼭 열 체크 한번 해보고 꼭 해. 알겠지?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줘야 국가기관에서도 정확하게 뭘 할 수 있으니까. 자, 700번 문제 보겠습니다. 라이트슨 700번이야, 김영은. 자, 지금 문제에서 철사의 길이가 28을 구부려서 부채꼴 모양을 만들었잖아. 그럼 28이란 철사의 길이를 다 사용한 거지. 그러니까 부채꼴의 둘레 길이가 28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의 합이 28이라는 거야. 그지? 그런데 부채꼴의 둘레에서 부채꼴이 하면 여기가 원의 중심이고 원래 이렇게 된 원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 아니야? 그럼 얘는 원의 반지름이니까 얘를 뭐라고 하자? R이라고 하고, 맞아? 그러면 이 길이는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 뭐지? L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식이 어떤 식이 하나가 나오지? 2R 더하기 L이 얼마다? 28이다 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맞아? 그러면 그때 뭐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공식이 중학교 때 있었어.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이 있었어. 이거 지금 못 써서 틀린 거거든. 뭐라고? 2분의 1 RL. 원래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되죠?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 분의 무슨 각? 중심각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중에 중심각을 사용하지 않고 이해됐어요? 이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이런 식의 공식으로 바뀌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여기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이 수원에 가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한 번 더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삼각비라는 개념에서 또 나오게 돼. 여러분 중3 때 배웠던 거야. 맞아? 그럼 우리가 구하는 부채꼴의 넓이를 무슨 문자로 바꿀 수 있지? 한 문자로 바꿀 수 있지. 왜? 지금 현재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인 현재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에 뭐라고? 시험에 어떤 값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 물어보는 문제는 다 뭐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구하는 최대 최소 문제고 그 함수의 그래프는 딱 몇 차 함수밖에 없어? 2차 함수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지나서 미분적분을 배우고 나서야 다른 함수가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요? 기본 함수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그럼 어떻게 돼? 한 문자를 만들어 안 만들어? 기억나? 한 문자로 만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식에서 L은 뭐라고 쓸 수 있지? 28 빼기 2R이라고 쓸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에 관한 식은 2분의 1의 R에 괄호하고 L은 28 마이너스 2R이다. 그럼 이 넓이를 뭐라고 하자? Y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 부채꼴의 넓이가 반지름의 길이를 좀 작게 하고 호의 길이를 길게 하거나 호의 길이를 길게 하고 반지름의 길이를 작게 하거나 그지? 그럴 때마다 부채꼴의 넓이가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지. R과 L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R과 L을 뭐지? 하나의 문자로 바꿀 수 있죠. 활용 문제 기억나? 그러면 이 값을 바뀌어지는 그 값, 넓이의 값을 뭐라고 하자? Y라고 하자. 그럼 이 Y는 R에 관한 몇 차 함수가 되는 거지? 2차 함수지. 그럼 2차 함수 전개해볼게요. 2분의 1을 안으로 곱하면 14 마이너스 뭐가 되죠? R이 되고 걔가 R이랑 만나니까 음수 R제곱 더하기 14R이다 라고 하는 R에 관한 정확한 2차 함수 모양이 될 거고 중요한 건 이 R에 관한 2차 함수가 생겼는데 뭐라고? 생겼는데 맞아? 뭐의 범위가 나와야 돼? R의 범위가 나와야 되지? R의 범위는 반지름은 당연히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고 여기서 L도 호의 길이도 0보다 커야 돼 안 커야 돼? 커야 되겠지? 맞아?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이 부등식 풀어내면 음수 2R은 크다 음수 28
R은 양변을 음수 2로 나누어 주니까 뭐보다 작다? 14보다 작다라는 R에 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그래프 개형이 어디로 불러? 위로 불러. 맞습니까? 따라서 반지름 R이 얼마지? 축방은 마이너스 2 곱하니까 2분의 14니까 얼마지? 7일 때 최대값을 가지고 우리가 찾은 R의 범위는 0 똑같은 거리 7칸 떨어져서 여기 얼마지? 14 사이에 존재한다. 그럼 이 사이에서 언제 최대값이야? 여기에서 최대값 가지 안 가져? 가지지.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일 때? 7일 때. 맞습니까? 그래서 7을 집어넣으면 77 49의 음수 더하기 14 곱하기 7하면 74 28 7일은 7 98. 그래서 정답은 얼마지? 49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맞아? 자, 그럼 여기다가 나중에 한 번 더 하겠지만은 필기를 하나만 더 할게요. 포스트잇 쌤 줄 테니까 포스트잇 한 장 붙여서 쌤 말한 대로 필기를 하나 해주세요. 자, 이게 만약에 뭐에서 나온다? 객관식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방에 계산하겠습니다. 몇 방에? 한 방에. 자, 5만 5에 3개 자, 이걸 한 방에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답은 49인데 얘를 한 방에 계산하면 자, 답이 49라고 됐어. 자, 한 방에 어떻게 계산하느냐? 정리를 한번 하자면 자, 부채꼴의 둘레 길이가 얼마지? 이렇게 표기하세요. 부채꼴의 둘레 길이가 얼마다? A가. 그래서 부채꼴 모양 똑같이 필기해. 그럼 어떻게 돼? 2R 더하기 L이 A가 되는 부채꼴의 둘레 길이가 A일 때 맞아? 이때 넓이의 최대값은 16분의 1 얼마다? A제곱입니다. 무조건 남겨주세요. 16분의 1 A제곱이고 그때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자, 부채꼴의 넓이가 뭐가 될 때? 최대가 될 때의 R 반지름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 무조건 남겨주세요. 요거 필기. 자, 그러니까 부채꼴의 넓이가 지금 아까 둘레가 얼마였지? 28일 때 부채꼴의 넓이의 무슨 값을 구하라? 최대값을 구하라. 맞아? 그럼 그때 최대값은 어떻게 되지? 구했더니 49고 그때 반지름은 아까 얼마였지? 7 나왔지? 그럼 실제로 이 공식에 대입해보면 16분의 1 곱하기 R제곱은 A제곱은 28 곱하기 28 아니야? 그럼 얘는 4 7에 28 4 7에 28 7 7에 49 그때 반지름 R은 A 대신에 28 넣으면 7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때 호의 길이는 28을 2로 나누니까 얼마지? 14. 이해됐어요?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암기해주세요. 알겠어요? 만약 이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객관식인데 이거 서술형 물론 이 과정이 혹시 서술형 나올까봐 쓴 건데 이 과정을 다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해됐어요? 객관식에서 이제 선생님이 시험 대비하면서 어떤 팁을 몇 가지 줄 텐데 그런 것들을 반드시 써먹어야 돼. 써먹어야 되는 팁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 703번 보겠습니다. 703번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 서술형 문제 나오면 이런 유형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좀 비중이 또 크고 뭐냐? 닮음 쓰는 최대 최소예요. 뭐 쓰는 거? 닮음. 자, 그럼 지금 그림을 보면 자, 703번입니다. 라이트 셀의 703번. 자, 이렇게 생긴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여기 변의 길이는
10이고 여기 변의 길이는 얼마지? 20이라고 주어진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에 맞아? 어떤 직사각형 모양의 땅을 지어서 꽃밭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직사각형의 뭐지? 넓이의 최대를 구하라고 했지. 자, 얘도 간단하게 풀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객관식 용어로 선생님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럼 일단 주관식 용어를 먼저 설명을 하면 이때 우리는 이 도형의 문제는 닮음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뭘 이용한다고? 닮음. 어떻게 이용하냐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는 건 이 노란색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 아니야?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가로 곱하기 세로지. 그럼 내가 만약에 가로를 y, 세로를 x라고 하면 이 녀석을 무슨 문자로 바꿔야 돼? 하나의 문자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맞지? 그렇지 않을까?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큰 직각삼각형이랑 여기 안에 있는 작은 요만큼의 직각삼각형은 서로 닮았을까 안 닮았을까? 닮았지. 닮지 않았니? 그럼 닮은 비가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이거 대 이거의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니까 여기도 몇 대 몇이야? 1대 2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돼? 10-x가 되겠지.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될까? 내가 처음에 y라고 세팅한 가로의 길이는 얘의 2배 아니야? 그러니까 20 마이너스 무슨 x지? 2x가 되겠지. 컨셉 이해돼? 703번 가인의 지금 들어가서 이해돼? 사인 오케이? 수정 오케이? 소인 오케이? 닮음이 간단해. 만약 여기가 1이고 3이다. 그럼 얘들 몇 대 몇이야? 1대 3.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를 x로 놓지 마세요. 왜? 우리가 찾는 거는 지금 여기 직사각형에 관련된 거니까. 이해됐어요?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뭐라고 하면 y, 대문자 y라고 한다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지? 가로 곱하기 세로 아니야? 그러면 가로는 20-x, 2x, 세로는 x니까 x 괄호 20-2x가 우리가 찾은 한 문자로 만들어낸 이차함수가 돼야 안 돼? 맞습니까? 따라서 이 식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무슨 x지? 20x지.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뭐 찾아야 돼? x의 범위 반드시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자, 그럼 x는 뭐보다 커야 돼? 0보다는 커야 되겠지.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로 세팅한 가로의 길이로 세팅한 20-2x도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지. 따라서 음수 2x는 크다, 음수 20, x는 작다, 얼마지? 10이 되겠죠. 따라서 x는 0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1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맞아? 자, 그럼 이 함수는 즉 넓이에 관한 함수는 x에 대한 이차함수인데 어디로 볼로? 위로? 볼로. 축방 x가 얼마지? 음수 2를 곱하면 4지? 4분의 20은 얼마죠? 5일 때죠. 5일 때 무슨 값을 가져? 최대값을 가져 안 가져? 자, 이때 넓이의 최대값 m은 5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5, 25. 25 곱하기 음수이니까 음수 50, 5, 2, 10의 100이니까 최대 넓이는 얼마다? 5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객관식으로 만약에 출제가 된다 라고 한다면 이 문제 간단합니다. 자, 여기가 10이든 20이든 상관없어. 지금 10과 20이지. 그럼 이 넓이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제 직사각형은 어떻게 생겼냐면 얘의 절반, 얘의 절반이야. 실제 x가 얼마일 때 지금? 5는 언제야? 10의 절반 아니야? 무조건 절반일 때.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예를 들어서 여기가 6이고 8이야. 이 안에 어떤 직사각형을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만들었어.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어떻게 찾지? 6의 절반 얼마지? 3. 2의 절반? 4. 3, 4, 12. 무조건 답이었습니다. 괜찮지 않니?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understand?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응용이 되게 되면 이렇게 생긴 몇 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절편이 10이고 x절편이 20이고 이 안에 어떤 한 점을 잡아서 무슨 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직사각형 넓이 최대값 구하라. 방법 똑같아. 다름없어서 똑같은 거고 객관식이다. 그러면 답은 얼마지? 이거 절반 5, 얘 절반 10 이해됐어? 그래서 정답은 50. 컨셉 이해돼?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암기해주세요. 그러니까 700번이나 704번 여러분이 질문한 게 이런 원리들만 파악하면 만약에 문제가 그대로 나오면 이해됐어요? 숫자만 바꿔서 나오면 그냥 이거는 무조건 풀 수 있어. 혹 서술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풀이가 좀 대충 끄적끄적이고 답만 써. 그러면 적어도 정답이 50% 가까이 나오니까. 이해됐어요? 그 점수에 50%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700 몇 번? 21번. 아, 얘는 좀 어려웠던 문제. 그죠? 72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721번을 보시면 자,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2고 2루트 3이라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졌고요. 그래서 점 P가 A12를 움직일 때 선분 PB 제곱 더하기 선분 PC의 제곱의 무슨 값이지?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 안 됐어? 되어 있죠? 자,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자, 일단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라이트 셀의 721 선생님 저 구매하라는 문제집은 구매했나? 알수학? 알수학 얘기 안 했니? 얘기 안 했다고? 그래? 교과서만 얘기했니? 교과서 그거 푼다고만 들어. 아 그래? 영어 부서져 있어. 근데 그걸 매점에서 한대. 근데 매점 사람 많단 말이야. 자 일단은 이 문제집 하나 준비해 주세요. 무슨 수학? 알수학 알겠지? 준비해주고 자 다시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직각삼각형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인데 여기 변의 길이가 2인데 이 변의 길이가 2루트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봐봐 이거 2로 약분하면 1대 루트 3대 여기 얼마니? 2, 즉 얼마가 되지? 실제 길이? 4. 그럼 얘 몇 도인 거야? 60도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컨셉 이해되지? 자 그럼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여기에 한 점 뭐를 잡았지? P를 잡았을 때 선분 PB의 제곱 더하기 선분 PC의 제곱의 무슨 값을 구하세요?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는데 뭐 느낌상 P가 어디야? PC에 어디 있을 때야? 중점에 있을 때가 답일 겁니다. 언제 어디 있을 때? 중점. 이론상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어렵냐? 선분 PB랑 선분 PC를 세팅하기가 생각보다 지금 쉽지가 않은 거야. 뭐라고? 얘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그러면 어쨌든 이 문제를 우리는 뭐를 이용해서 풀어야 될까? 닮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거든. 자, 그럼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잘 보세요. 점 P에서 선분 BC를 향해서 무슨 발을 내려? 수선의 발을 내려봅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이랑 여기 D라고 하면 큰 삼각형이랑 서로 어때? 닮았어 안 닮았어? 닮았지?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60도고 여기도 똑같이 몇 도야? 30도니까 내가 만약에 이 길이를 A라고 하면 여기도 얼마지? A 루트 3이고 이 길이는 얼마가 될까? 2A가 될까 안 될까? 맞아? 자, 어쨌든 얘는 선생님 얘기는 얘를 우리가 대문자 뭐라고 한다면 y라고 한다면 얘를 무슨 문자로 써야 돼? 하나의 문자로 된 몇 차 함수식으로 만들어야 돼? 2차 함수식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즉 P의 위치에 따라서 이 A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다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지?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그럼 여기 아래는 길이가 어떻게 될까? 2루트 3에서 얼마를 뺀 거야? A 루트 3 뺀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요 삼각형만 따로 떼내면 여기가 P고 여기가 B고 여기가 D인데 여기 길이를 A라고 한다면 이해됐어요? 여기 길이는 몇 루트 3에서 2루트 3에서 뭐를 뺀 겁니까? A 루트 3을 뺀 거지. 맞아? 그러면 뭐로 묶어내면 루트 3으로 묶어내면 2-A 아니야? 맞아? 그러면 이 변의 길이는 우리가 PB의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 자, PB의 길이를 내가 그럼 이제 선생님 따로 써볼게. 자, 선분 뭐의 제곱은 PB의 제곱은 피타고라 정리하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하기 같아 안 같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 A 제곱 더하기 루트 3의 가로하고 2-A의 무슨 제곱이다? 전체 제곱이다. 맞습니까? 맞아? 따라서 어떻게 돼? A 제곱 더하기 루트 3을 제곱하면 3 괄호 2-A의 무슨 제곱이다? 전체 제곱이다. 자, 그럼 전개하면 A 제곱에 더하기 3에 얘 전개하면 2의 제곱 4 앞뒤 곱하기 2-4A 그 다음에 무슨 제곱? A 제곱. 따라서 몇 A 제곱? 4A 제곱 마이너스 43 12A 더하기 12가 선분 PB의 제곱이 되는 거야. 따라서 대문자 y 즉 선분 PB의 제곱 더하기 선분 PC의 제곱이란 4A 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12랑 그 다음 뭐지? PC라는 것은 2A의 전체 제곱이니까 4A의 제곱을 더해준 식이 될까 안 될까? 맞아? 그래서 한 문자로 만들어진 거지. 따라서 8A 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12가 우리가 구하는 식이고 맞습니까? 그럼 얘는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지. 그럼 여기서 당연히 뭐의 범위가 필요해? A의 범위가 필요할 텐데 A는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지. 근데 이 A라는 길이가 계속 내려온다 하더라도 뭐보다 클 수는 없어. 2보다 클 수는 없겠지. 그래서 A는 어디와 어디 사이다? 0과 2 사이다. 됐습니까? 따라서 축방은 스몰 a가 마이너스 2a니까 음수 16분의 b 음수 12 음수 양수 4로 약분하면 얼마죠? 4분의 3이 될 때 최소값을 가져 안 가져? 맞습니까? 자, 따라서 이건 절반은 아니래요. 아까처럼 풀면 틀릴 뻔했네. 그럼 a 대신에 뭐를 4분의 3을 뭐 해주면 되지? 대입해주면 최소값 나오겠지. 그러면 8 곱하기 4분의 3의 전체 제곱은 16분의 9 마이너스 12 곱하기 4분의 3 더하기 12. 자, 8, 1은 8, 8이 16, 2분의 9, 2로만 약분할게요. 2, 6에 12, 2. 그럼 마이너스 2분의 6, 3, 18.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9 더하기 12는 2분의 24. 따라서 정답은 2분의 얼마다? 15라는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정답은 얼마다? 2분의 15이 됐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식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과정은 별로 문제될 게 없는데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 활용 문제고 지금 이 문제 최대 최소 구하는 게 왜 어려워? 식이 주어진 게 아니라 식을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한 문자로 된 식을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되고 지금 이 도형은 아까 전 설명과 연결해서 본다면 직각삼각형 문제에서 닮음자에 다 써야 돼. 닮음 준다. 그래서 만약에 단순화시키면 항상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만약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나와서 2차함수 최대차수 문제 관련된 것 같은데 직각삼각형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뭐 써? 닮음 쓴다. 이해됐어요? 그렇게 암기하고 들어가면 좋습니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이렇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은 숙제 풀이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선생님 프린트. 자, 이제 두 학교 교과서입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거는 천재교과서 1단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페이지 있지. 나머지 세 페이지는 조원칙 심사하고의 문제입니다. 선생님, 수정이가 천재교과서는 왜 이렇게 작나요? 천재교과서는 1, 2, 3단을 뭉쳐서 단어 마무리 문제가 좀 많습니다. 조원칙 심사고보다. 봤어요. 봤어요. 아니 오늘 책 보면 책 살피면서 봤어요. 그렇게 책 구성이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이랑 다음 시간까지 해서 일단은 교과서 진도를 먼저 빼놓게. 알겠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 들을 때 도움이 되고, 그래서 교과서는 안에 있는 세부적인 건 다 안 풀고 단어 마무리부터 풀 거야. 알겠어요? 그 책에 있는 뭐 중단어 마무리, 뭐 제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거기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첫 번째 거 풀면서 이제 오늘 선생님 노트 준비하려는데 노트 준비를 수정이는 안 했을 거고, 다 했어. 걱정하지 마. 승은이도 했니 설마? 안 했지. 노트생 한번 부탁했어 안 했어? 노트 부탁했잖아. 다음 시간까지 노트 준비하시고 요거까지도 준비해 주세요. 알겠어요? 요 책까지도 준비를 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첫 번째 단어 21페이지 필기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그 노트를 준비하는 거 이제 시험 대비용으로 좀 필기를 할 거야. 정리할 거 좀 정리하고, 시험 문제 요거 좀 중요한 유형이다 이런 것들을 또 다시 정리하고. 알겠어요? 그런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거니까. 아이 참네. 자, 일단 21번부터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첫 번째 문제 보면 다음 방식의 전개다. 이거 뭐지? 곱셈 공식 한번 다 써보라는 얘기랑 뜻이랑 똑같아. 똑같죠? 여러분이 노트가 있으면 곱셈 공식을 전부 다 한번 써볼 텐데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써보고 두 번 작업해야지 뭐.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우는 곱셈 공식은 고등학교의 구구단과 같은 것으로서 절대로 까먹어서는 안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알겠어요? 자, 선생님 이면치 한 장씩 줄 테니까 곱셈 공식 한번 다 정리해서 한 번만 다시 써보겠습니다. 우리 워크북 책 있으면 워크북에 제일 처음에 살펴보셔도 됩니다. 영어도 쓰는지 워크북 펼쳐봐봐. 워크북 제일 처음에 곱셈 공식 찾아봐봐. 우리 내가 공부했던 거 다시 정리할 거야. 제일 앞쪽으로 가보세요. 곱셈 공식 어딘가 정리되어 있을 거야. 일단은 찾아봐봐. 아니 우리 필요한 거 있을 거야. 처음부터 안 썼구나. 여기 보고 너는 여기다 쓸게. 둘다 몇 페이지? 4페이지에 수정이 앞에 있는 거 풀어봐봐. 여기 이 책 자체가 우리가 쓴 워크북 책 자체가 거의 그 교과서 수준에 딱 근접한 문제만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너희들 시험 목표가 80점 이상이에요. 몇 점? 80점 이상. 네. 수정이는 좀 더 점수 더 받아야 되고 너는 성적이 더 좋아야 되니까 너 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나머지 80에서 85점 받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2등급과 3등급 사이 어딘가 떨어질 거야. 알겠어요? 4등급까지는 안 밀립니다. 80 이상이면. 알겠어? 그리고 시험이 좀 어렵다. 그러면 시험 난이도 상관없어. 무조건 80 이상이 목표야. 알겠어요? 그러면 시험 난이도가 어렵다. 그럼 1등급까지는 가능합니다. 어쨌든 거기 언저리에 떨어지는 게 목표야. 알겠어? 그러려면 교과서를 완벽하게 해야 되고 곱셈 공식 문제는 그냥 해야 돼. 자, 다시 반복합니다. 곱셈 공식 어떻게 정리했었지 선생님이? 무슨 구조? 괄호의 구조. 기억나요? 괄호의 구조. 수정이 때 한 번 더 필기하십니다. 곱셈 공식이라는 것은 수정이 빨리 필기해. 자, 곱셈 공식이라는 것에 구조가 있습니다. 인수분해 구조가 있었던 것처럼. 무슨 공식의 구조? 곱셈 공식의 구조라는 게 존재했었고. 이해됐어요? 승은이랑 지금 아영이랑 서연이는 연장에다가 눈으로 보지 말고 다시 손으로 써왔어. 한번 다시 써보세요. 알겠어요? 노트에서 쓰면 노트에 쓰게 했을 건데 제일 중요한 건 공부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억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첫 번째 곱셈 공식의 구조 뭐지? 괄호의 무슨 제곱? n제곱꼴. 기억나요? 맞아? 그럼 괄호의 n제곱꼴에 첫 번째 나왔던 게 누구죠? 항이 두 개일 때 a 더하기 b의 무슨 제곱? 전체
제곱. 얘는 어떻게 됐지? 우리가 아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맞아? 또는 여기가 빼기라면 여기가 뭐가 되지? 빼기가 들어간 구조가 되겠지. 이해됐어요? 이건 2차식이잖아. 자, 두 번째는 몇 제곱? 세제곱. 즉 3차식의 곱셈 공식이 나오지.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주머니 안에 A, B라는 구슬이 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 얘를 몇 번 뽑는다? 세 번. 그럼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는 A가 몇 번 연속? 세 번 연속. 그 다음 뭐지? A 두 번, B 한 번. 이런 게 총 몇 가지가 있지? 세 가지가 있다. 왜 세 가지지? A, A, B, A, B, A, B, A, A 같은 케이스를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여러분 이걸 A, B로 기억해서는 나중에 실제 시험 문제 풀 때 적용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다. 이해됐어요?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돼? 그 다음 케이스는 A 한 번, B 두 번 나오는 케이스 몇 가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 다음 마지막 극단적인 케이스는 B의 몇 제곱이죠? 세제곱. 맞아?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었죠? A-B의 전체 몇 제곱이죠? 세제곱이다. 이거 어떻게 돼? 원리 똑같습니다. 주머니 안에 구슬이 A 구슬과 B 구슬이 아니라 무슨 구슬이야? 마이너스 B라는 구슬이 몇 개 있다? 세 개 있다. 그럼 보세요. A가 세 번, 그 다음에 A 두 번, 누구 구슬이 한 번이야? 마이너스 B 구슬이 한 번이지? 그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맞아? 원리 파악돼? 선생님 괜찮아? 그 다음에 뭐지? A 한 번, 음수 B가 두 번에 세 번. 그 다음에 더하기 음수 B가 몇 번이다? 세 번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A 세제곱 마이너스가 살아나니까 마이너스 3A 제곱 B. 그 다음에는 3A의 B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라는 식으로 식이 전개가 되겠죠. 컨셉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어떤 패턴을 썼지? 주머니 안에 구슬이 즉 항이 몇 개가 들어간 거야? 세 개가 들어간 패턴이 있었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 구슬은 세 개 있는데 몇 번 뽑는 거야? 두 번. 그럼 극단적인 케이스는 A가 두 번 연속, B도 두 번 연속, C도 두 번 연속. 그 다음에 뭐 있었지? A 한 번, B 한 번인데 그 순서가 A, B가 있을 수도 있고 B, A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몇 A, B, E, A, B, E, B, C, ECA라는 공식으로 나오는 케이스가 생겼죠. 기억나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나중에 전부 다 어디로 건너가니? 그때는 표기는 안 했지만 곱셈 공식의 뭐지? 변형과 관련이 있어 없어? 기억나? 곱셈 공식의 변형? 선이 기억나요? 선이 기억나? 아영이도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프린트 첫 번째 페이지 뭡니까? 첫 번째 페이지에서 몇 번? 1번 바로 답 써보자. 프린트에서 준비돼서 첫 번째 페이지 1번 어떻게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 뭐 써야 되지? 첫 번째 페이지 뭐라고 써야 돼? EAB, EBC, ECA 이렇게 되겠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한번 해보는 거야. 그 다음 2번도 지금 우리가 배운 패턴 아니야. 맞아? 그럼 어떻게 돼? A 세제곱 그 다음 뭐 써야 되지? 네모칸에 3A B제곱이 되겠지. 3A 제곱 B가 되겠지. 그치? 자, 세 번째도 이 패턴 안에 있는 거 아닌가? 맞아? 그래서 첫 번째 네모의 가로에 뭐가 들어가야 돼? 부호가 마이너스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도 뭐가 들어가야 되지?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겠죠. 확인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프린트 다시 한 장 더 넘겨볼게요. 두 번째 페이지 봅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2번 문제 같은 거는 안 할게요. 그냥 얘는 뭐지? 기본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2번 문제는 안 합니다. 이건 어떤 거야? 그냥 다 뭐야? 전개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전개하는 쪽 문제에서는 시험 문제 뭐가 나와? 전개하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지? 개수 찾는 문제가 나왔나? 무슨 찾는 문제? 개수 찾는 문제.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3번 한번 이제 해볼게요. 3번 한번 풀어봅니다.
3번에 1번, 2번, 3번까지 3개 풀어봅니다. 3번에 1번, 2번, 3번. 삼 번 같은 유형이 만약 이거를 직접적으로 묻는 잘 들어야 돼. 답 쓰는 게 중요하지만 뭐가 나와? 시험 문제 유형은 어떻게 나와? 이렇게 쓰라고 문제 안 나와. 이해돼? 수정인 학교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너희 학교 수준 높아가지고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 특수학원 중에서도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 1, 2, 3, 4, 5 되겠지 한 문제. 다음 중 뭐지? 틀린 것은 또는 무슨 것? 옳은 것을 찾아라. 이해됐어요? 그런 식의 문제 유형입니다. 자, 1, 2, 3 다 풀었어요? 선생님 이 프린트는 어디 거기 뭐지? 파일 같은 데 잘 끼워서 시험 기간 때까지만 잘 유지합니다. 이거 시험 걸리면 안 되지. 수현이 다 했어? 오케이. 나연이 다 했어? 수현아 학교는 어때? 밥맛은 어떠냐? 급식 괜찮아? 다행이다. 수정이는? 급식 괜찮아? 네. 별로야? 괜찮아? 네, 괜찮아. 야 소연아 너만 안 좋다. 어떡하냐? 한성은 갈리고 있어. 100명이 맛있다고 할 때, 맛없다고 할 때. 아니 너 혹시 뭐 남들이 맛없다고, 맛있다고 한 건 너도 맛없는 경우도 있어? 그럼 너 맛을 못 느끼는 거 아니야? 근데 한성여동이랑 한성여고가 다 맛없긴 하대요. 아니, 서연이가 맛없다고 해가지고. 자 1번 문제 한번 보자. 자 프린트 두 번째 페이지에 3번에 다음 식을 전개하세요. 종원책 신사고의 3번 문제입니다. 자 A-2B 더하기 3C의 전체 제곱이니까 이 패턴이지. 그러니까 A, B, C로 외워봤자 소용이 없어. 이해됐어요? 자 원리가 어떻게 돼? A가 몇 번 연속? 두 번? 연속. 음수 2B가 두 번 연속이니까 뭐가 되지? 4B 제곱이죠. 그 다음에 양수 3C가 두 번 연속이니까 9C 제곱. 맞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지? A랑 마이너스 2B가 한 번 곱해지지.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AB가 몇 번 있는 거야? 두 번. 이거 순서가 이거 이해됐어요? A 한 번, 마이너스 2 한 번 나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B가 먼저 나오고 A 나오고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AB지. 그 다음에 얘 곱한 거에 또 두 배지.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6의 두 배니까 음수 12의 BC.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랑 만나는 거니까 6CA. 이렇게 식이 전개되겠죠. 절대 틀리면 안 돼. 알겠어요? 기본적인 거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높진 않다. 이해됐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돼. 계속 응용이 돼서 나올 거니까. 두 번째 3차식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도 2차식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이미 중학교 때 다 물어봤어. 물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진 않다. 두 번째는 x 더하기 무슨 y? 5y의 전체 세제곱이니까 이건 어느 패턴이야? 이 패턴이지. 자 그럼 주머니에 코스 세 번 뽑잖아. 어떤 케이스야? x가 몇 번 연속? 세 번 연속. 그 다음에는 x 두 번, 5y 몇 번? 한 번. 그런 게 몇 개 있는 거야? 세 개. 일단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또 뭐지?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x 한 번, 5y가 몇 번 연속? 두 번. 맞아요? 그 다음 마지막 케이스는 어떻게 돼요? 5y의 전체 몇 제곱? 세제곱. 기억나지? 따라서 이 식 전개하면 어떻게 돼? x 세제곱 3, 5 15x제곱 y 맞습니까? 그 다음에 5, 25의 3이니까 얼마지? 75의 xy 제곱 맞아요? 그 다음 거는 5의 세제곱 얼마지? 125의 y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익히 알다시피 이 식이 거꾸로 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인수분해할 때도 어떻게 돼? 여기가 세제곱이 걸리면 이제 이거 보고 확인을 하는 거지. 이렇게 식을 써봤더니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되는 거다. 그 다음 건 어떻게 돼?
세 번째 2x 빼기 3y의 전체 몇 제곱? 세제곱.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2x가 몇 번 연속? 세 번 연속. 맞아요? 그 다음에 세 가지 경우 2x가 몇 번? 두 번, 음수 3y가 한 번. 또 세 가지. 이번에 2x가 한 번, 음수 3y가 두 번. 그 다음에는 음수 3y가 몇 번? 세 번 연속 뽑히는 경우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야 실수 안 한다, 수정아. 전에 아무는 어떻게 배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억하세요. 수현이가 체크해봐줘. 이거 맞았니? 아영이는? 수현이도? 수정이 틀렸지? 75. 이거 실수하면 안 돼. 다시 얘기해서 수정을 옛날에 학원에서 AB로 기억했을까? AB로 기억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 공식이 아니지. 알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지? 2의 세제곱이니까 8x 세제곱이지? 2는 4, 3, 3은 9, 마구 36. 그 다음 어떻게 돼? x제곱 y.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3 하나 2 하니까 6. 음수 3의 제곱은 9. 6, 9 플러스 54의 xy 제곱. 그 다음 마지막은 27의 y 몇 제곱이다? 세제곱이다.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파악돼요? everybody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게 곱셈 공식의 첫 번째 유형이고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얘는 다 어디로 간다? 실제로 얘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어느 쪽으로 시험에 많이 나온다? 곱셈 공식의 변형 쪽이 많이 나온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개념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곱셈 공식의 구조. 수정이 필기하고 두 번째는 뭐지? 괄호가 몇 개 있는 거? 나란히 두 개 있는 거. 그치? 얘가 이제 메인이지. 여러분들 필기 찾아보세요. 자, 괄호가 두 개 있는 건 전부 다 뭐라고 그랬어요? 합차의 구조입니다. 뭐의 구조라고? 합차. 전에 아무도 수능 이렇게 안 들어봤을 거야. 그냥 외우라고 했지. 괄호 두 개 있는 건 합차. 찾아봐. 아까 4페이지 있었을 건데 무슨 공식 거기 다 있을 거야. 4페이지. 없어? 두 번째. 수능 찾았어? 필기된 거? 아니 찾았어? 수능 찾았어? 왜냐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선생님이랑 수업 듣는 걸 다시 개념을 안 봐. 거기에 적은 건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핵심 코어 같은 거 이해됐어요? C 같은 거 C. 이해됐어? 걔는 완전히 단단해야 돼. 완벽해야 돼. 알겠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머릿속에 확 저장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 계속 문제만 풀다 보니까 수학 실력이 안 는 거야 사실은. 됐죠? 이건 다 무슨 구조다? 합차다. 이해됐어요? 외우셔야 돼요. 자, 중학교 때 배운 합차 구조가 뭐야?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지. 이걸 합차라고 하죠. 그럼 합차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무슨 항이 사라진다? 가운데 항이 사라진다. 원래 항 몇 개 나와야 돼? 곱셈을 하게 되면 총 항이 몇 개 나와? 4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2개가 같잖아. 맞아? 근데 이 2개의 항이 뭐가 돼? 0 돼서 가운데 항이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져서 처음과 끝만 남는 게 합차의 기본적인 구조다. 맞아? 맞아?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 앞에 거끼리 뒤에 거끼리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구조 가지고 이제 2차식의 합차까지 있고 중학교 때까지는 3차식의 합차가 나와. 자, 얘 가지고 어떻게 나와? A 더하기 B 가지고 그 다음에는 합차의 구조가 뭐지? 쌤 외우라고 했는데 얘 제곱, 앞에 거 제곱, 앞뒤 곱하면 AB지. 걔의 뭐야 반대? 부호 반대. 그 다음 뭐의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이게 3차식의 합차다. 어디서 합차야? 여기 덧셈과 여기 뺄셈이 나간다. 그럼 원래는 이 식을 전개하면 항이 총 몇 개 나와야 돼? 얘가 곱해주는 게 3개, 얘도 3개에서 2, 3은 몇 개지? 항이 6개가 나오는데 가운데 항이 4개가 다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고 합차의 기본 구조는 처음과 끝만 남아 안 남아? 남지? 그래서 뭐만 남는다? 앞에 것끼리 곱하니까 A 세제곱, 뒤에 것끼리 더하기 B 더하기 B 제곱에서 무슨 세제곱? B의 세제곱. 이해됐어요? 이게 3차식의 합차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 얘 쓰는 거지. A-B를 쓰는 겁니다. 그럼 구조는 똑같아. 어떻게 돼? 뒤에 한 3개는 앞에 거 제곱, 앞뒤 곱하기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뒤에 거 제곱. 이 구조예요. 이게 뭐라고? 3차식의 합차.
자, 이해됐어요? 네. 그럼 어떻게 돼? 얘도 역시 가운데 하나 사라져 안 사라져? 이해돼? 네. 그래서 앞에 거 길이 무슨 세제곱? A 세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B 제곱 하니까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승윤이 여기 오케이? 영훈이 없네. 승윤이, 서현이, 나머지 오케이? 됐어? 정말 중요합니다. very very important 합니다. 이해됐어요? 아까 무언가의 전체 n제곱 구조는 그 자체로 시험 문제 나오기보다는 어디로 간다? 곱셈 공식에 변형 쪽으로 많이 가게 되고 이해됐어요? 얘는 이 자체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항해계수 줄여내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거 응용 버전이 뭐냐? 자주 나오는 버전이 우리가 지난번 복소수 할 때도 우라질 오메가라는 버전 썼었는데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x 더하기 얼마지? 1. 자 얘랑 짝이 되는 거 어떻게 돼? 써야 돼. 쓸 수 있어요. 뭐의 제곱? x 제곱 앞뒤 곱하기 부호 반대 뒤에 거 제곱. 이 구조가 많이 나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 세제곱 더하기 1이 될까 안 될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구조에서는 그럼 얘랑 짝이 되는 합차의 구조가 뭐가 돼? 여러분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지. 뭐야?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그럼 결과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과정을 우리는 무슨 분해라고 그러지? 인수 분해라고 하지. 그럼 얘가 3차식의 한 두 개일 때 인수 분해야. 세제곱 안의 수가 x랑 1이지. 그래서 x 더하기 1 쓰고 나머지 항 이런 식으로 앞에 거 제곱 앞뒤 곱하기 부호 반대 뒤에 거 제곱. 컨셉 이해돼? 쓰면서 외우세요. 한 번 더 쓰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저희는 외워야 돼. 눈으로 보는 거 아무 소용없어. 곱셈 공식은 손이 기억해야 돼. 됐어? 됐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지? 여기 있는 두 개 갖고 짝되는 게 또 있단 말이야. 누구지?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의 제곱이랑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의 제곱 또 합쳐입니다. 얘는 교과서 상에서 잘 안 나옵니다. 나오는 학교도 있고 안 나오는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개념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 문제에서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얘는 자주 사용은 안 되지만 뭐 나오면 요 형태 그대로 나오니까 외울 때. 그럼 얘도 원래는 항이 몇 개야? 3 곱하기 3이니까 몇 개가 나와야 돼? 근데 얘도 합차라고. 어디가 합차인 거야? 합차의 구조에서 나온 식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돼? 얘는 항이 이제 처음과 끝만 남잖아. 그럼 처음 하면 어떻게 돼? A 4제곱이고 끝하면 B의 4제곱인데 9개인데 다 안 사라져. 하나가 생존한대. 누가 생존한다? 가운데 항이 이거 있지. 마이너스 AB나 플러스 AB가 있지. 이거 제곱한 거가 생존합니다. 이해됐어요? 요게 4차식 합차죠. 케이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녀석도 역시 마찬가지지. 이런 식으로 짝을 시험이 자주 나오는 형태는 얘보다는 얘거든. 그럼 여기서 이거 두 개 아니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랑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다. 그럼 어떻게 되지? 4차식이 합차가 돼야 안 돼.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지? 얘 제곱 얘 제곱 마이너스 아니야. 다 더하기야. 그 다음 뭐지? 1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이해돼요? 오케이? 됐어? 자 그런 다음에 다섯 번째 거가까지 필기가 돼 있을 텐데 이 다섯 번째는 여러분 두 학교 책에서는 다 안 나와. 이 식이 안 나오는데 문제집에서 틈틈이 나오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못해서 학교에서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겠다 여기서 내겠다 그러면 5번에 대한 공식이 나올 거고, 그리고 5번에 대한 공식은 수능에서는 안 나옵니다. 이 식의 구조는 수능에서 안 나와. 수능에서 안 나오는데 알아두세요. 문제집들마다 이거는 일반적인 문제집이라면 이 내용을 빼놓지 않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가장 긴 합차야. 얘는 모양이 정말 독특하거든. 어떻게 합차지? A 더하기 B 더하기 얼마지? C. 그 다음 누구지? 얘 제곱한 거야. 하나씩. 그런 다음 누구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한 겁니다. 얘도 가로가 몇 개? 2개 아니야? 엄청 긴 합차야. 항 3개, 항 6개지. 원래 곱하면 총 몇 개가 나야 돼? 항이 3, 6에 18 18개 항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이해됐어요? 근데 그 18개 항이 나오지 않고 항이 딱 4개만 나오면 몇 개? 4개. 어떻게 나오지? A3
B3 C3 마이너스 3A, B, C 얘만 나와. 이 형태는 그냥 이 자체로가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이 자체로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시험에서 만약에 상위권으로 간다 그럼 5번이 5번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이제 계약 시작한 마당에 다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제 시험 앞두고 다시 개념 모르면 안 돼. 파악돼? 파악돼? 이렇게 너도 개념이 낯설겠지만 그동안에 인수분해부터 뭐 좀 지나서 들은 선생님의 표현에 의하면 아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 프린트 한번 볼까? 과학교 교과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린트 얘 몇 번? 1번에 4번 5번에 나오죠. 첫 번째 프린트 첫 번째 장 어떻게 돼? 결과는 어디야? 3차식이 합차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네모는 뭐 써야 되지?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을 써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5번은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그게 응용된 게 몇 번이야? 3번입니다. 3번 풀어볼게요. 3번 첫 번째 프린트 3번 자, 한번 볼까? 3번 첫 번째 거 어떻게 돼? 이 형태인데 x 대신에 a 쓴 거 아니야? 맞아? 3차식의 합차인 게 보여야 돼. 그래서 첫 번째 괄호 두 개를 정리하고 넣으면 a 세제곱 더하기 1이 될 거고 자 빼기 합니다. 두 번째 3차식의 합차 정리하니까 a 세제곱 빼기 1이지. 따라서 a 세제곱 빼기 a 세제곱 사라지고 1 빼기 빼기 1이니까 정답은 얼마다? 2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프린트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페이지에 3번에 4번하고 5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4번하고 5번. 자 볼까? 자 4번 또 어떻게 돼? 3차식의 합차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A 더하기 3B에서 그 다음 있는 항 3개 보세요. 앞에 거 제곱 맞지? 앞뒤 곱하기 부호 반대 맞지? 뒤에 거 제곱 맞지? 그럼 어떻게 돼? 앞에 거끼리 A랑 A 제곱 곱하니까 A 세제곱 3B랑 9B 제곱 곱하니까 27의 세제곱 맞습니까? 그 다음 것도 어떻게 돼? 3차식의 합차인 걸 또 확인해야 돼. 괄호 괄호 아니야? 맞아? 확인할게요. 4x 앞에 거 제곱 16x 제곱 맞지? 앞뒤 곱하기 부호 반대 4x 맞지? 뒤에 거 제곱 1 맞지? 자 그럼 앞에 거끼리 하니까 4 곱하기 16 얼마지? 외우셔야 돼요. 64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다. Understand? Understand? 자 그러면 그 프린트 한 장 넘겨서 맨 마지막 페이지 가볼게요. 자 맨 마지막 페이지 가면은 발전 문제 12번이라는 게 있을 때 찾아보세요. 발전 문제 12번 찾았어? 찾았어? 네. 12번에 1번 봐봐. 우리가 방금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내용이 승훈이랑 이제 수정이 빼고 나머지 학교 교과서 보면 이거 안 나와. 교과서에서 정리 안 돼 있거든.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답은 어떻게 돼? 12번에 1번.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랑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선생님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 답은 4차식이 합차지.
독특한 케이스. 답은 x 4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1. 이해됐어요? 소연이 오케이? 에브리바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제일 첫 번째 페이지 넘어갈게요.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 첫 번째 페이지 보면 맨 마지막 문제 6번 창의 융합 문제. 그럼 우리가 배운 곱셈 공식 또는 나중에 인수분해도 마찬가지인데 시험에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야. 자, 쌤 미리 지금 설계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인수분해 아니면 곱셈 공식 중에서 하나가 나올 텐데 뭐가 나오는 거야? 수계산하는 게 나와. 무슨 계산? 수계산. 뭐 이용해서? 곱셈 공식 또는 인수분해 공식 이용해서. 이해됐어요? 근데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은 사실상은 같은 겁니다. 그죠? 그럼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99 곱하기 얼마지? 이거의 값을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실제로 곱하는 뜻이 아니잖아. 이 식을 분리해야지. 자, 99는 어떻게 볼 수 있지? 이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는 1, 10, 100, 1000, 만인데 이거는 뭐 더하기? 만 더하기 100 더하기 1 아니야? 맞아? 그런데 봐봐. 만 더하기 100 더하기 1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 형태에서 만은 뭐의 제곱이야? 100의 제곱 아니야? 맞아? 즉 보세요. 100을 만약에 잘 모르겠어. 문자로 바꿀게. 100을 A로 바꾸면 이거랑 같아 안 같아? 3차식의 합차 구조랑 같니 안 같니? 동의돼? 숫자 보여? 이거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돼. 그 순간에. 지금이야 선생님이 같은 종류의 문제만 쭉 연결하는 거지만. 알겠어요? 자 따라서 어떻게 돼? 얘 결과는 A 세제곱 빼기 1 아니야? 자 그럼 A 세제곱이라는 건 100이 3번 곱해지니까 동그라미가 몇 개야? 6개 있겠네. A가 100이니까. 거기다가 빼기 1이니까 어떻게 돼? 1 빼면 9,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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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면 9. 9가 몇 개 써야 돼? 6개 쓰여지는 결과가 되겠죠. 컨셉 이해돼요? 선생님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건 이런 뜻이다 하는 것도 있는데 생각을 한 단계 더 나가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승은이랑 영은이랑 공부할 때 영은이 없는데 습관도 나오네. 서현이랑 아영이랑 수정이랑 고등학교 공부할 때 그냥 이게 이렇구나 하고 지나가면 안 돼. 선생님이랑 처음 공부할 때는 이렇구나 이해됐어요? 공부할 때 만약 추임새 같은 거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이렇구나 이해됐어요? 이번에는 이런 문제는 이런 개념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해됐어요? 좀 달라 안 달라? 다른 거지.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응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100 대신에 뭐가 나올 수도 있어. 200이 나올 수도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런 식으로 문제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2번 어떻게 될까 그러면? 2번 한번 여러분 해볼까? 자 어떻게 되죠? 99는 어떻게 쓸 수 있죠? 100 빼기 1 아닌가? 그 다음에 101은 100 더하기 1이 아닌가요? 그 다음에 얼마야? 만 1이지. 만 1은 100제곱 더하기 1 아닌가? 그럼 얘는 뭐야? 합차가 누적된 거지. 자 이거 하면 어떻게 돼? 100의 제곱 빼기 1 아니야? 얘도 100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지. 합차가 누적된 거 아니야? 합차가 도미노처럼 다 된 거 아니야? 앞에서부터 그지?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 또 합차니까 100의 4제곱 빼기 얼마지?
1이 되겠지. 자, 그럼 100의 4제곱이라는 것은 1하고 동그라미가 4번 더 붙어야 돼. 2개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맞아? 여기다가 1을 뺀 거니까 9, 9, 9, 9, 9, 9, 9, 그래서 9가 몇 개 나와야 되지? 8개가 나오는 게 이 문제 정답이 되겠죠. 컨셉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곱셈 공식의 내용의 80%는 다 했습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곱셈 공식은 뭐냐? 다시 필기를 한다면, 그럼 다시 워크북 가봅니다. 워크북. 자, 다시 워크북에 가보시면, 세 번째 유형이 이제 어떻게 돼? 괄호가 몇 개 있는 거지? 3개 있는 거죠. 괄호가 몇 개? 3개. 3개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어, 패턴.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지. 자, 이거 해석하면 주머니가 3개 있는데 각 주머니는 x라는 문자가 한 개랑, 그지? a, b, c라는 상수항이 하나씩 있지. 그럼 이 식을 전개하면 몇 차씩 항식이야? 3차? 다항식이니까 x가 3, x가 제곱, x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되겠지. 그럼 x 세제곱은 주머니에서 구수를 지수가 1이니까 몇 번씩 못 뽑아? 한 번씩 못 뽑지. x 되니까 무슨 세제곱? x 세제곱.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x 제곱항이라는 건 x가 몇 번 뽑혀야 돼? 2번. 숫자는 몇 번? 한 번. 그러면 c만 한 번 있거나 x가 뽑히면 b가 한 번만 있거나 a만 나쁘니까 상수항이 한 번씩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이해돼? 이해돼? 그 다음에 1차 항은 x가 한 번 뽑히는 거지. 그럼 숫자가 몇 번 뽑혀야 돼? 2번 뽑히는 거지. 만약에 여기서 x가 뽑히면 x가 여기서 한 번만 뽑히면 숫자는 a, b, 그 다음에는 b, c, 그 다음에는 c, a 이런 식 아니야? 컨셉 이해돼요? 마지막 남은 건 무슨 항? 상수항 a, b, c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컨셉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네 번째 항은 괄호가 몇 개지? 4개일 때. 자, 이거 우리가 지난번 워크북에서 공부 좀 제법 열심히 했는데 괄호가 4개일 때는 2개씩 묶어야 되는데 어떻게 묶죠?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묶어야 되는 거 아닌가? 기억나? 우리 워크북에 다 있어. 쌤 워크북 다시 오려가지고 프린트해서 또 풀려 할 거야. 됐어? 그래서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잖아. 좀 더 할 건데 공부하잖아. 공부한 거 집에 가서 워크북 다시 뒤져봐. 알겠어? 여러분의 손때 묻은 그 책이 너덜너덜해져야 돼. 알겠어? 서연이도 꼭 풀어보고. 자, 그럼 이거와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좀 프린트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을 것 같아요. 4번째 페이지. 쪽수로는 4번째 페이지. 아까 발전 문제 12번에 몇 번? 2번 풀어보겠습니다. 발전 문제 12번에 2번. 신사고의 12번에 2번.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한 구조 외에는 곱셈공식 시험이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절대 시험이 안 나오니까.
풀었지? 자, 했어? 수련했어? 아니 했어? 자 그럼 어떻게 묶어야 돼? 상수항의 합이 같아지려면 x-1이랑 누가 묶여야 되지? x 더하기 5가 묶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x 더하기 1이랑 x 더하기 3이 묶여야 되겠죠? 그때 여러분 워크북에 찾아보시면 만약에 상수항의 합이 같아지는 게 안 나올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뭘 묶지라? 상수항의 곱이 같아질 때를 묶어서 안 묶었어. 무슨 곱? 상수항의 곱.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합 묶어내면 이거 두 개 전개하면 어떻게 되지? x제곱 더하기 4x 빼기 5. 왜 상수항의 합이 같아야 돼? 여기까지가 치환될 형태니까 그지? 그 다음 건 어떻게 되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죠. 그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문자를 뭘로 치환하죠? a로 치환하면 대문자 a 빼기 5 대문자 a 더하기 얼마지? 3 맞습니까? 따라서 식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얼마지? 15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쓴다? 대문자 a 대신에 우리가 치환한 문자가 x제곱 더하기 4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더하기 4x 빼기 15. 자 전개할 때 쓰는 거 잘 봐. x의 몇 제곱? 4제곱이지? 앞뒤 곱하기 2 하니까 몇 x 세제곱? 8x 세제곱. 뒤에 거 제곱하니까 4, 4 16x 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이지. 얘를 가로로 쓰지 마세요. 세로셈 써야 돼. 뭐라고? 세로셈.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8x 빼기 15 이렇게 써. 그러면 동료항 찾는 게 훨씬 쉽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따라서 결과는 어떻게 되죠? 다 똑같고 여기가 무슨 x 제곱? 14x 제곱이 되겠다. 이해됐어요? 이해돼? 자 그럼 선생님 줄 프린트에 세 번째 페이지 가봅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몇 번? 다음을 전개해. 자 밑에 내용 없다고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 거죠.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b. 자 항의 개수를 보지 마. 일단 괄호의 구조 봐. 괄호 가로 아니야? 괄호 가로는 무조건 뭐야? 합차. 근데 합차 안에 항이 4개짜리가 있었냐 우리가? 없었지. 그럼 이걸 항을 몇 개 묶어야 돼? 2개? 2개에서 합차야. 그럼 여기서 부호가 바뀌어진 게 누가 바뀌었냐? 앞에 A는 부호 안 바뀌었지? B만 바뀌었지? 그럼 이렇게 쓰겠습니다. A, C도 안 바뀌었지? 누구만 바뀌었어? B와 D만 바뀌었지? 그래서 어떻게 돼? 빼기로 묶어서 B 더하기 D를 이렇게 묶어내는 거야. 즉 A 더하기 C 한 세트 묶고 B 더하기 D 한 세트 묶여져 안 묶여져? 맞아? 항의 개수 2개로 보는 거야. 여기서는 어떻게 돼? A 더하기 B 한 세트 C 더하기 D 한 세트 이렇게 되겠지. 자 수학에서 괄호로 묶어낸다는 거 그 괄호로 묶어낸 내용을 대상을 하나로 취급하겠다는 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찍는 거 이렇게 2명 한 세트. 오케이? 자 따라서 무슨 구조가 돼? 항이 2개짜리 합차 구조랑 똑같아. 자 합차 구조니까 어떻게 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될 거 아닌가? 그래서 답은 이걸 다 뭐 하면 돼? 전개하면 되겠지. 근데 전개한 것에서 동료항이 나올까? 동료항이 나올 리가 없죠. 왜? A, B, C, D가 다 문제가 다르니까. 그 전개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컨셉 이해돼요? 근데 저거 B랑 C 자리 바꾼 거 같은데. 여기가 C구나. B 더하기지 이렇게 되겠지. 어쨌든 뭐안 묶이는 건 똑같아. 컨셉 이해돼요? 선생님 오케이? 수정이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내용.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문제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까 문제가 없어가지고. 자 첫 번째 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보면 너더분이 지금 학교에서 아마 이 내용을 했었을 겁니다. 다음 식의 정리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 했을 거야. 그러면서 다음 식의 뭐지? 덧셈과 뺄셈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야. 다음 식의 뭐지? 덧셈과 뺄셈. 자, 그래 다음 식의 덧셈과 뺄셈. 첫 번째 페이지. 프린트 첫 번째 페이지 볼까? 2번 문제.
다음식 x를 구하세요. 자, 그럼 선생님 이때 다음식의 전개를 할 때 무슨 셈을 쓴다? 세로 셈을 쓰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여줄게. 자, 첫 번째 문제가 2a 마이너스 대문자 x가 얼마다? b이다 라는 뜻 아닌가? 따라서 대문자 x는 이게 건너갈게요. 그럼 대문자 x는 2a 빼기 b 아니야? 자, 그럼 어떻게 하냐? a 항에다가 2배 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2xy 그 다음에 플러스 4y 제곱이고 빼기 b지. 이 빼기 b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더하기 음수 b랑 같아. 맞아? 세로셈 쓸 거야. 그래서 b 항에다가 음수를 다 곱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y 다 음수를 곱하면 더하기 y제곱을 위아래끼리 뭐 해준 거다? 더해준 거랑 같아. 이해됐어요? 이래야지 실수 안 한다고. 그러니까 식을 선생님 얘기는 가로로 길게 쭉 늘었으면 이게 동류항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됐어요? 틀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항이 좀 길어진다. 이해됐어요? 그럼 무조건 세로셈 쓰는 거야. 알겠어? 학교 문제에서 이거 5차식 이상 나올 리가 없습니다. 보통은 3차식 나와. 몇 차식? 3차. 시험에 나오면 3차식이야. 그러니까 항이 총 몇 개야? 4개가 나오겠지. 이해됐어요? 그 4개를 잘 정리하는 겁니다. 4개를 가로로 길게 쓰면 총 8개 나오잖아. 복잡해. 자, 그럼 어떻게 돼? 더하니까 이거 사라지고 음수 4xy 더하기 몇 y 제곱 5y 제곱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죠. 두 번째 문제는 3 대문자 a 마이너스 2의 괄호 x 더하기 대문자 b는 a다. 그럼 바로 여기다가 a, b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 식을 어떻게 해야 되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무슨 x 2x는 맞아요? 3a가 건너갑니다. a랑 만나니까 마이너스 2a가 될 터이고 마이너스 2b가 쓰는데 건너가니까 플러스 몇 b가 되겠죠? 2b가 되겠죠. 그리고 미아래 식에서 좌변 모변에서 x를 양변을 뭘로 나누죠? 음수 2로 나눠주면 a 마이너스 b라는 식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됐지? 미안해. 자, 그럼 이제 a 빼기 b니까 아까 a식이 누구였지? x제곱 마이너스 xy에 플러스 2y 제곱이고 b에서 빼지 말고 그냥 음수 b를 해주라고 그랬지? 자, 음수 b를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무슨 제곱? y 제곱 맞나? 그래서 위아래식을 더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y 더하기 무슨 y제곱? 3y제곱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컨셉 이해돼? 컨셉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프린트에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5번이 그렇습니다. 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스타일로 나올 것 같은데. 됐니?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 A 빼기 B가 지금 문제에서 대문자 A와 대문자 B가 문자고 소문자 X는 숫자 같은 겁니다. 자, 세제곱항이 나왔습니다. 3X 세제곱. 자, 2차항은 없습니다. 비우세요. 그리고 음수 무슨 X? 5X네. 이해돼? 내림차순 정리해서 2차항이 없으면 2차항이 없다는 건 2차항의 수가 0인 거잖아. 비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A 더하기 몇 B가 3B가 얼마다? X 세제곱 2차항은 있네요. 마이너스 5X제곱 1차항도 있습니다. 얼마지? 플러스 15X. 자, 그럼 A, B를 찾으려면 여기서 A항을 없애주려면 얘를 몇 배 줘야 돼? 2배 줘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2A-2B는 6X 세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0 이렇게 될 거야. 맞아? 그래서 이 아래 이 두 개씩을 뭐 해줘? 빼주면 5B는 돼서 B에 관한 식만 나와 안 나와? 저는 이해돼? 아유 이해돼? 수현이 너 5B는 그럼 빼니까 무슨 X제곱? 마이너스 5x 세제곱 그대로 내려가야 되죠. 마이너스 5x 제곱 음수에 영향 안 받습니다. 위의 식이니까. 그 다음 빼기니까 더하기가 되어서 25x 빼기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덧셈 뺄셈 문제도 한 문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이해됐어요? 나오면 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 덧셈 문제에서 난이도 상위권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 나올 게 없어. 이해됐어요? 그래서 풀면 무조건 맞아야 돼. 알겠어요? 따라서 어떻게 돼? 대문자 B는 5로 약분하면 음수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 빼기 얼마다? 2다 이렇게 정리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 있잖아. 지금 시험 앞두고 이제 공부할 때 개념이 어떻게 들어가야 돼? 아 이렇구나가 아니야. 지금 아 이렇구나 하게 되면 방학 때 공부 안 한 거라고. 아 이건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해됐어요? 그걸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돼.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뭐냐면 지금 배운 개념을 정리하는 거야. 뭐라고? 정리하는 방식이야. 알겠어요? 수학뿐만 아니라 나머지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맞게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을 바꿔내야 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준비 자세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제 이 B를 어디다가? 여기다 넣으면 되겠지. 그럼 우리가 찾는 A라는 것은 어떻게 돼? B 더하기 이거 아니야? 그럼 B가 이거 아니야? 그럼 더하기 이거니까 이거 그대로 밑에다 쓸게요. 3x 세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5 한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따라서 위아래식을 더하니까 A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요건 사라지고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understand? 이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곱셈공식 변형이랑 나머지 문제들 위주로 좀 정리를 이제 해볼 텐데 쌤 부탁하는 건 노트 정리야. 뭐라고? 노트 준비해 주세요. 뭐라고? 공부 어떻게 시험 준비할 건지 이해되지? 노트 준비해 주시고 일단 알 수학 준비해 주세요. 무슨 수학? 알 수학 준비해 주세요. 안 썼으니까. 됐어? 자 일단 토요일날 우리 1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별다른 건 없고 지금 워크북에서 오늘까지 배운 내용 있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곱셈공식 변형이랑 할 거니까 이해됐어요? 항공식도 좀 나갈 수도 있으니까 워크북 가지고 조금 복습을 해갖고 오세요. 알겠어요? 알겠니?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수고했다.